네, 포스코그룹은 2차 전지 수소를 기초로 한 친환경 미래 소재 기업 도약을 위해서 2030년까지 121조 원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또 어제 장 마감 후 나온 공시에서 SKC는 27년까지 반도체와 2차 전지 또 친환경에 6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요. 여기에 정부에서 이미 밝힌 민관 협력 2차 전지 20조 원 투자 구상까지 감안을 한다면 앞으로 2차 전지 분야에 대한 투자 줄일 전망입니다. 자, 올해 하반기 2차 전지 투자 전략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사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에는 에코프로가 또 어제장에서는 에코프로 BM이 주가의 날개를 또 달았습니다. 2차 전지 섹터 7월 넘어서 하반기에도 이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2차 전지 쪽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몰리고 있다는 것 자체는 돈이 되는 쪽에 돈의 속성이라는 게 항상 돈이 되는 쪽으로 몰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 하반기에도 역시 긍정적인 그림은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제가 기본적으로 올해 연간 시황관 자체가 이제 하고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하고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2차 전지가 2차 전지만의 주도적인 어떤 영역이라기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포트가 반도체, 2차 전지, 그다음에 그린 쪽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풍력, 그다음에 네. 이제 방산,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조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이 계속해가지고 순환매가 좀 진행이 되면서 상승을 좀 이끌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시장 자체에 대한 그림이 저는 계단식 상승인데 이사님은 상고, 중저, 하고 네. 이런 약간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러면 네. 약간 소위 말하는 어떤 주도 섹터들이 하나가 아니라 계속 맞물려서 이제 올라가는데 돈이 가고 있는 쪽이 2차 전지다라는 부분들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고 이 또 돈을 활용해서 지금 주요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이 생산 규모 확대를 많이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의 어떤 그 배터리 공세가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 주도 업종이다 보니까 글로벌 점유율이 우리가 확장을 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이게 또 성장률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우리나라의 강력한 경쟁자라고 계속 중국을 얘기를 하는데 네. 중국하고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의 이제 좀 차이를 보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증설을 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다 계약을 근거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로 이제 미국에 있는 메이저 자동차 업체라든지 유럽 업체들하고 계약을 하거나 심지어 최근에 이제 혼다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 업체하고 JV를 이제 결성을 하고 이러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계속 이제 그 증설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증설에 대한 노이즈는 일단 적어도 성장에 대한 노이즈는 없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과연 중국하고 이제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이 중국은 사실은 이제 자기 자국이라고 하는 영역을 자기들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크다라는 거는 인정을 하지만 그 외의 영역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구체화돼 가지고 큰 건의 어떤 JV를 설립한다든지 아니면 투자를 먼저 계약을 하고 나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앞서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적어도 지금 캐파상으로는 불리할지 모르지만 3년, 4년 뒤에는 우리 캐파가 중국을 제외하고 놓고 본다 그러면 절대 중국에 뒤지지 않을 거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캐파상으로 현재는 불리하지만 3, 4년 후를 기약한다면 한국이 결코 불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지금 사실 2차 전지 업계에서도 우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한 가지가 미국과 유럽 쪽에서 PFAS라고 해서 과부라 화합물에 대한 부분을 제재하겠다 혹은 퇴출시키겠다 이런 움직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 과부라 화합물 PFAS 같은 경우 열에 강하면서 물과 기름을 이렇게 막는 특성 때문에 다양한 제품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PFAS 규제가 시행된다면 반도체 2차 전지에 여파가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사고가 터지기 전에 지레 겁을 먹고 먼저 걱정하는 성격이 좀 있잖아요. 제가 그런데요. 네. 가만히 보면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과연 우리나라만의 문제냐는 거죠. 일단 첫 번째는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글로벌 업체들이 다 안고 있는 문제고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다 적용이 되는 문제입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거기에도 이제 또 적용을 하는 어떤 기준이라는 게 두 가지로 또 나뉩니다. 그러니까
일단 최종적인 결정과 시행은 앞으로 3년 뒤에 시행이 되고요. 예. 조사 단계를 거쳐가지고 예고 기간을 두고 나서 18개월 동안에 이제 그 예고 기간 이후에 즉시 완전 금지하는 게 있는 반면에 이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또는 이제 대체가 불가능한 제품 같은 경우는 또 유예 기간을 줍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대체품을 만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진행을 하게끔 해가지고 이제 기간을 주는데 그 기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일단은 현재로서는 대체품을 우리가 지금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하는 거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기업들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업체들이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앞서가지고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를 고민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체재 개발하는 기업들 네. 있을까요? 좀 대체재 개발하는 네. 기업들이요? 네. 그걸 알고 있으면 제가 그러니까요. 갑자기 또 궁금해져서 근데 이제 뭐 여쭤봤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공급망도 우리가 처음에 나왔을 때 많이 두려워했었거든요. 물론 뭐 충격이 없진 않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투자의 기회이기도 해요, 사실. 예, 기회이기도 해서 아마 돈이라는 게 아까 초반에 성장이 있는 쪽엔 돈이 간다라고 했을 때 대체재 쪽으로도 상당히 많은 돈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그러면 이제 어떤 기업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뭐 유불리를 떠나서 우리나라가 이제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2차 전지에 이제 속해져 있어요. 진짜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들 초대형주밖에 없었는데 엄청나게 이제 밸류 체인이 다양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면 올해 내내 또 2차 전지가 또 화두였고 실적 시즌에서 옥석 가리기라는 얘기들도 나올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현 시점에서 2차 전지 섹터 아까 이제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목별로 그리고 아니면 옥석 가리기 어떤 식의 전략 아니면 탑픽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조금 더 명확해지실 것 같아요. 일단 중국과 차별화가 확실히 될 수 있는 섹터. 중국과 2차 전지 차별화가 내에서. 되는. 네, 그래서 우리만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 소재라든지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꾸준히 괜찮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올 상반기 그 이전까지는 계속해가지고 소재 중심으로 움직였다 그러면 네. 최근에 이제 유럽에 있는 그 2차 전지 회사들이 한국에 이제 장비 회사를 많이 방문을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 장비를 갖다가 이제 투자를 들어가게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하나기술이 그 뭐 규모로 봤을 때 엄청 큰 건 아니겠지만 그 회사의 어떤 여태까지의 그 히스토리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규모의 계약을 했는데 그게 이제 시작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업계 내에서도 보면은 2분기 이후부터 본격적인 수주가 좀 일어날 거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장비 섹터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이제 여태까지의 부진하고는 좀 다르게 좀 기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간에 NCM 계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절대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계약을 근거로 해서 캐파 증설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LFP 쪽 얘기들이 나오는데 LFP 관련해 가지고도 국내 양극재 업체들이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미국 시장이 지금 중국 기업들이 자기네들 밸류체인을 끌고 가지 못하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중국 애들이 미국에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경우에는 우리하고 같은 그 조건에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보다 유리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떤 기술 경쟁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앞서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내에서의 경쟁력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어떤 경우에서도 앞설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규제 법안을 보면은 그 부품의 60%를 65%인가요? 미국의 유럽 내에서 생산된 부품을 네. 사용하게끔 해놨는데 이 역시도 결국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국산을 갖다가 100% 끌어왔을 때 이제 가격 경쟁력을 붙일 수가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면 현지에서 소싱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제품이 상대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경쟁에서는 앞서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결코 우리가 불리한 편은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유리한 쪽 섹터 중심으로 보시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반기는 양극재 쪽이 지금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네. 전체적으로 실적이 예상보다 못하지만 YOY 성장을 하지만 예상보다 못한 그림이 나오는데 최근에 지금 보면은 리튬 가격이 좀 반등을 하고 있고 네. 반등을 넘어서 이제 안정화되는 구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반기부터는 다시 양극재 가격도 좀 터닝될 가능성이 있고 예. 이런 측면을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강점이 있는 쪽 양극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그 NCM 계열로만 이제 많이 생산해서 팔고는 있지만
그 역시 마찬가지로 셀 같은 경우도 계속해가지고 공장 증설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 프리미엄을 좀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들어선다. 그리고 시장에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ESS 시장에 대해서 배터리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그 밸류의 산정이 제대로 돼 있지 잘 안 돼 않습니다.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시장이 제가 최근에 자료를 보게 되면은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셀 탑재의 어떤 그 양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 절반까지 육박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LFP로 간다 해도 결코 불리하지 않은 게 지난번에 배터리 우리나라에서 했던 인터배터리에서 그 보여줬던 게 SK온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의 최애 약점이 그 저온에서 급격히 저하되면서 이제 그 이용 시간이 짧아지는 게 있잖아요. 네. 출력 저하라든지. 근데 그 부분을 극복한 제품을 또 출시를 이제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최근에 LG가 애리조나주에다가 원통형 배터리 플러스 해가지고 LFP 배터리로 해가지고 약 7조 원 정도 이제 투자 결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LFP 쪽 시장도 개화가 된다는 걸 놓고 봤을 때는 우리 셀 역시도 보셔도 괜찮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은 개인적으로는 막 조그만 회사들이 뭐 한 대더라 이런 거 말고 큰 회사들은 괜찮다라는 측면에서 보셔도 되고요. 네. 이제 제가 생각하는 탑픽은 개인적으로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네. 첫 번째는 외부에서 자금 조달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자금 조달에 따라서 뭐 그 소위 말해서 뭐 CB나 BW 찍을 이유도 없고 그렇죠. 증자할 가능성도 거의 없고 그 다음에 그러기 돈이 그 따로 조달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상장될 필요도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홀딩스가 2차 전지의 어떤 밸류 체인을 고스란히 그대로 그냥 가치로 안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미래 성장하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 현재 주당 순 자산 가치가 67만 원입니다. 67만 원. 근데 지금 보면은 40만 원 선에 있거든요. 예. 여전히 약한 이유가 그동안에 돈을 다 많이 벌기는 했지만 철강 쪽에서만 벌었었기 때문에 성장의 그림이 없어가지고 PBR, 소위 말해서 저 PBR주로 분류가 됐었는데 이제 성장 엔진이 장착이 됐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자산 가치만큼은 최소한 이 주가가 반응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 왜? 이제부터 버는 돈이 같은 100억이라고 해도 이 성장 섹터에서 버는 100억하고 이 저성장 섹터에서 버는 100억이 시장에서는 다르게 평가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궁극적으로 얼마 보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사실은 그건 그때 가봐서 다시 보자. 왜? 2차 전지에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남들이 안 갖고 있는 그 염호도 갖고 있고 리튬 관련해서 니켈 광산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음극재 관련해 가지고도 그 흑연 광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확보를 한 상태고요. 이런 광물 쪽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모든 걸 다 갖고 있고 마지막에 리사이클링까지 지금 진행을 하거든요. 이 부분만큼 갖춰져 있는 회사가 그 자금적인 고민 없이 갖춰져 있는 회사는 국내에서는 포스코홀딩스밖에 없습니다. 밸류체인으로 갖춰져 있는 건 물론 에코프로 그룹도 있긴 하지만 네. 그쪽은 아무래도 좀 자금이 좀 약하니까 상대적인 어떤 자금 조달의 이슈라든지 이런 노이즈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뭐 증자 이슈도 나왔다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쪽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쪽에서 낫다. 둘 다 괜찮지만 저는 일단은 포스코홀딩스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나중에 2차 전지의 어떤 수혜를 고스란히 다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1배만 줘도 67만 원. 지금부터는 그래도 50% 업사이드가 있네요. 네네. 1배만 줘도. 네, 맞습니다. 네. 네, 2차 전지 업종의 탑픽으로 네, 포스코 홀딩스를 짚어주셨습니다. 네.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아주 탄탄하게 제대로 갖춰진 기업이라는 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도 이렇게 시장 맥을 콕 집어서 전해주셨습니다. 이영훈 이사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